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해주는 맛의 치트키 MSG. 그런데 이거 다이어트 할 때 먹어도 정말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살빼남입니다. 자, MSG 하는데 MSG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좀 쉽게 설명을 하면서 일부 생략이 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양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우 간단하게 말해서 MSG는 글루탐산이라는 물질과 소금을 합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뭐 미원, 다시다 그런 것들 전부 MSG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 연두 이거는 뭐 MSG는 아니지만 MSG와 비슷한 HVP라는 물질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MSG에서 소금은 뭔지 알겠는데, 아니 글루탐산은 도대체 뭐야? 궁금하실 텐데요. 네, 글루탐산은 우리 몸에서도 만들어내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자, 인공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공장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자연계에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물질이에요. 자연계에 마치 풀과 나무가 있는 것처럼 글루탐산도 그냥 자연계에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글루탐산과 여러분들이 그냥 먹는 MSG에 들어있는 글루탐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드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네, MSG 공장에서 만들 때도 뭐 전분이나 사탕수수 가져다가 그냥 단순하게 발효나 정제 정도 합니다. 자, 발효가 뭐냐면 여러분 뭐 김치 만들 때나 요구르트 집에서 만드실 때 발효시키는 거 있죠? 근데 그게 그냥 발효고요. 그리고 밀로 밀가루 만드는 거, 그게 그냥 정제입니다. 매우 단순한 공정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글루탐산에 그냥 소금만 더하면 이게 MSG입니다. 자, 알고 보면 정말 별거 아니죠? 자, 이 MSG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계에도 존재하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좋아하는 치즈나 토마토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외에 뭐 버섯이나 멸치에도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음식에 치즈나 토마토 넣으면 그렇게 감칠맛 나고 맛있고, 또 국물도 멸치나 버섯으로 많이 내는 거죠. 자, 그럼 MSG가 다이어트에 어떤지 뭐 알아보기 전에 몸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또 도대체 뭘까요? 아니, 다이어트에 좋고 안 좋고 이전에 몸에 안 좋으면 어차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좀 알아볼게요. 일단 MSG가 몸에 안 좋다고 알려진 게, 이 몇몇 일부 사람들이 이 MSG 들어가는 음식을 먹고 한 2시간 안에 이 CRS 증후군이라는 일부 증상을 나타내서입니다. 자, 증상을 보면 뭐 두통, 땀, 홍조, 입마름, 뭐 목이 타는 느낌, 구역감, 피로 등이 있고요. 또 이게 좀 심한 사람은 흉통, 빠른 심장박동, 부정맥, 호흡곤란, 안면부종, 기도가 부어오르는 증상 등등의 양상을 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MSG가 이 CRS와 명확한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완벽하게 밝혀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 MSG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글루탐산에도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즉 인공적으로 뭐 만든 MSG라고 해서 특별하게 거기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에 존재하는 글루탐산에도 반응했다. 자,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햇빛 알러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햇빛 알러지도 이 햇빛에 반응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건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또 햇빛이 나쁜 게 아니죠. 이 특수하게 반응하는 특이 체질이 있는 거죠. 자, 이 경우도 비슷하다고 보입니다. 사실 이 CRS도 이름이 재밌습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면은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 즉 중국 요리집 증후군이에요. 당시 미국에서 1968년도쯤에 중국 요리집들에서 MSG를 좀 굉장히 많이 쓴 모양이죠. 자,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게, 당시에 이탈리아 식당이나 이런 데서도 분명 MSG를 쓰긴 썼는데 유독 중국 요리집에서만 문제가 됐어요. 자, 이 살빼남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약간 인종차별적인 요소도 좀 들어가서 그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요랬던 게 우리나라로 그대로 넘어오고, 또 우리나라에서 마케팅을 할 때 뭐 MSG 무첨가 이런 식으로 좀 식품 마케팅에서 MSG를 좀 위험한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전해졌던 것 같고요. 자, 일단 MSG에 관한 가장 유력한 현재 최신 결론은 거의 아무런 문제가 없다입니다.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 식품의약품안전처죠. 자, 거기서도 MSG를 등급을 정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안전함 등급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등급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소금하고 설탕도 들어갑니다. 즉 MSG가 소금하고 설탕이랑 같은 등급 정도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MSG가 건강에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면 다이어트에는 과연 어떨까요? 자, 연구를 보면 될 텐데요. 자, 문제는 이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결론이 또 엄청나게 서로 갈립니다.
자, 일단 어떤 연구들은 MSG가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는데, 자, 이 연구들 중에 또 보면은 뭐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논문들도 있고, 또 인슐린 저항성을 늘리거나 뭐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혈당 분비를 이렇게 촉진시켜서 살이 찐다고 논문들도 있고, 또 심지어 어떤 연구들을 보면은 이 MSG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많이 먹어서 살찌게 한다, 뭐 이런 연구들도 진짜로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연구들은 이 MSG와 체중과는 그냥 관련이 없다, 체중 증가고 감소가 아무 관련이 없다, 자, 이렇게 말한 논문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살 빼나기 손 흔드는 것과 여러분들이 뭐 살이 찌거나 빠지는 거 아무 상관없잖아요. 뭐 그 정도로 상관없다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어떤 연구들은 MSG가 체중 감소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뭐 어떤 연구를 보면 MSG가 음식을 맛있게 해서 포만감을 불러일으켜서 다른 음식을 좀 덜 먹게 한다, 뭐 이런 연구도 있고, 2013년에 중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또 연구를 보면은 MSG를 먹으면 오히려 고혈당의 위험성이 줄어든다, 뭐 이런 연구도 또 있습니다. 정말 크게 연구들이 좀 갈리죠. 자, 살 빼남 임상에서 좀 경험을 본 바에 하면 이렇게 갈리는 경우에 좀 두 가지 경우가 좀 많아요. 첫째, 이 영향이 거의 없거나 영향력이 매우 적어서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 자, 만약에 이 MSG라는 영향이 굉장히 좀 컸다면 이게 분명히 연구가 한쪽으로 좀 쏠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탕을 먹으면 살찐다처럼. 그런데 영향력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온다는 거죠. 아니면 둘째,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죠. 케바케가 굉장히 커서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면 또 이렇게 연구들이 또 갈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아직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MSG는 영향력도 뭐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또 케바케도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요요가 안 올지도. 자, 그래서 살 빼남의 결론을 좀 드리자면요, 임상적으로든 이론적으로든 뭐 MSG가 다이어트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건 전 사람이라고 봐요. 좀 케바케가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MSG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맛있어서 더 먹게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당연히 MSG 안 쓰시는 게 낫고요. 만약에 MSG 들어간 음식을 먹어서 포만감이 많이 생겨서 다른 음식을 안 먹는다, 아니면 느끼해서 어차피 딴 걸 못 먹게 된다, 자, 이런 분들이라면 MSG를 다이어트에 좀 활용해 보셔도 뭐 괜찮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MSG가 인슐린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그런 말들이 좀 있죠. 자, 근데 인슐린은 지방 합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MSG를 꼭 적정량만 드시기 좀 권유드리고, MSG 적정량은 MSG가 들어간 이 조미료들의 이 설명서에 나와 있을 테니까 꼭 보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이 보시면서 뭐 생각나셨던 것들, 그런 것들 전부 댓글로 밑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 여러분의 다이어트 가이드 살 빼남 그리고 브로콜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